사라진 모모, 그날 이후의 진실들, 쓰레기통의 낯선 남자, 그가 숨긴 진실은? 2020년 5월 29일 영국의 한 도시 브래드퍼드. 근무를 마친 한 남성이 퇴근 후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라진 남성의 이름은 이스마일 알리. 22년 동안 같은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졌고 계좌 사용 기록도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아니 다 두고 어디 갔대? 그런데 실종 5년째인 2025년 11월 갑자기 사건은 실종 사건에서 사망 사건으로 전환. 알리가 일하던 식료품점과 관련해 과거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사건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여성 3명과 남성 2명, 무려 5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용의자 체포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 뒤 경찰서로 의문의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알리를 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 이 사람 뭔가 아는가? 얘는 어떻게 알아? 얘는 뭔가 어떻게 알아? 아는데 나는 그게 궁금해. 어떻게 아냐 이거지. 넌 누구냐? 누구냐 넌? 증거라도 있는 건가요? 당신은 누군가요? 제가 바로 당사자니까요. 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뭐야 진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뭐야?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보통 성인이 사라졌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오면 신원 확인 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경찰은 알리를 단순 귀가 좋지 하지 않고 보호 조치 아래 있다고만 밝혔을 뿐 그 이상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 내부 고발자네 알리가. 그래서 보호하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이겁니까? 뭔가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가 왜 사라진 건지,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건지, 왜 하필 용의자 체포 직후의 모습을 드러낸 건지, 살아 돌아왔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용의자가 진짜 죄가 있다면 그냥 죄값을 받게 놔두면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죄 없고 내가 알린데 난 괜찮다. 이거를 또 타이밍상 얘기한다는 게 좀 석연치 않거든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네. 아니 돌아와서 더 이상해졌네 사건이. 그렇죠. 5년 동안 사라졌던 남성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졌던 5년의 진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8월 31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 아 여기 햄버거 매장 뒤 쓰레기통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에 벌거벗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6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남성은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듯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납치돼서 구타당하고. 다 당하고 버려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긴 하죠. 경찰도 곧바로 남성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 파악을 시작. 당신을 공격한 범인이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지도요. 이 남자는 자신을 공격한 범인만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가족과 국적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잃어버린 기억 상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60대 노인의 행색을 한 그가 스스로를 40대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갑이나 신분증,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으며 남성의 신원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생방은 우리 부중 실종 미스터리 실화, 알몸으로 발견된 신원 미상자. 당시 FBI까지 나서서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해 미 전역을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미국의 유명 톡쇼와 C 방송사 등 여러 매체에 얼굴을 공개. 제발 내 가족이 있다면 날 찾아달라 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야. 일단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실종 상태라면 다 볼만한데. 알아봤던 사람도 없었대잖아. 진짜 외계에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자, 그런데 11년이 지난 뒤 정말 놀랍게도 기적처럼 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진짜? 그의 정체는 인디애나 출신의 윌리엄 버지스 파웰. 뭐 해결됐네요. 된거 아니야? 뭐예요, 이 사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원이 밝혀지고 나서 더 큰 의문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가 과거에 강력한 범죄 조직과 연루돼 있었고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기억 상실증이라는 치밀한 연극을 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허허. 실제로 그가 기억 상실을 주장하던 시절 자신의 본명을 검색한 디지털 기록까지 발견됐지만 그는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렇게 숨겨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런 닥터쇼에 나가겠어요? 오히려 알리바이. 아이,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알아보면 완전 손해인데? 근데 범죄자가 카메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럼. 한두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많습니다. 그럼 알리바이 만드는 거야. 나 너무 착하게 살았나? 그냥 멍청한 것 같아요. 씨. 결국 11년 만에 이름은 되찾았지만 그에 대한 미스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진실은 그날 밤 조지아주의 어두운 쓰레기통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모를 쓴 두 남자. 사망의 진실은 196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언덕에서 양복 위에 우비를 입은 두 남자의 시신 발견. 얼마 뒤 전자기술자 마누엘과 미겔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발견된 모습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렇게 발견됐다고?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벼락 맞은 건가? 아니 무슨 뭐 안대를 끼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죽음의 퍼즐, 사망 미스터리 실화. 두 남자의 죽음과 의문의 남마스크.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시신에는 외상 하나 없었고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전무. 무엇을 기다리듯 누워서 의문의 수제 남마스크를 눈에 쓴 채 기이하게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난 마스크를 왜 쓰는 거예요? 아니 중금속으로 왜 마스크를 써? 그러니까 저걸 왜 쓰고 있었을까? 양복은 왜 입고 있고 왜 저런 포즈로? 시신 주변에는 물병, 젖은 수건, 그리고 수첩이 있었습니다. 16시 30분 약속 장소 도착, 18시 30분 캡슐 복용, 효과 후 금속 보호, 마스크 신호를 기다릴 것. 시간대별로 정교하게 미션을 수행하듯 상식 밖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신호 받으려고 남 마스크를 쓴 거야? 그러니까 지시에 따라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외계로부터? 시간대별로 뭔가 있잖아. 근데 그 내용적인 캡슐은 뭐예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남 마스크로 중금속 중독에서 죽은 건지 캡슐 때문에 죽은 건지. 약간 혈액 검사 같은 걸 꼭 해봐야 될 해야지.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시신은 상당히 부패한 상태. 독극물 검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요. 메모 속의 캡슐의 단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저 두 사람이 UFO 교신 실험, 심령주의 집단 활동에 참여했어요. 평소 외계인에 관심이 많았던 두 사람이 외계 생명체에 접촉한 게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당시 주민들 중에 일부는 언덕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언덕 위에서 이상한 빛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미스터리한 상황을 봤다고도 증언. 외계랑 교신을 시도했나 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캡슐이 뭐 잘못된 그러니까 걸 나는- 먹은 것 같아. 그게 좀 궁금해. 과연 그날 언덕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신기합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 2014년 미국 뉴저지 주에서 한 가족이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둔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가문의 감시를 받아왔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이어받아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 뭐야? 환영해. 이제 파티를 시작하지. 그리고 편지의 가장 끝엔 정체불명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The Watcher, 야, 무섭다. 감시자. 아, 무서워.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오, 얼마 후 도착한 두 번째 편지. 그 안에는 부부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피가 들어왔네. 내가 기다리던 그 젊은 피인가? 당시 이 가족이 아직 정식 입주도 하기 전에 편지 작성자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집 공사 상황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긴 하네요.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 실제로 경찰은 DNA 분석도 진행했고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지만 전부 허탕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미스터리만 더욱더 커져갔는데요. 그 와중에도 수상한 편지는 계속 도착했습니다.
그 젊은 피가 지하실에서 놀도록 내버려 둘 건가? 당신이 2층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비명을 질러도 못 듣겠네. 어? 침대 옮겼네. 거울은 왜 거기 걸어둔 거야? 그 벽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야, 진짜 무섭네. 그 벽 안에 뭐가 있는데? 진짜 계속 보고 있는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디테일한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소름이야. 맞아. 자, 그런데 다행히 이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편지에는 오직 가족들만 알 법한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 결국 가족들은 집에 제대로 살지도 못한 채 수년간 공포에 시달리다 구입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감시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년이나 살았네.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이었대잖아. 편지 몇 장으로 한 가족의 행복한 꿈을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꿔버린 사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으며 왜 그들을 감시했던 걸까요? 미국 비극이 된 5인방의 그날.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도시 유바 카운티. 농구를 사랑하며 늘 함께 다니던 5명의 친구. 잭 휴잇, 윌리엄 스털링, 잭 마드루가, 헤드 와이어, 게리 마티아스. 어느 날 이들은 1시간 거리에서 열리는 농구 경기를 직관하러 가겠다며 차를 타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경기가 그들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유 왜 그래 또. 그러니까 또 한꺼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풀리지 않는 죽음의 퍼즐, 사망 미스터리 실화, 유바 카운티 5인 실종 사건. 우선 그들의 차가 발견된 곳부터 미스터리합니다. 왜냐면 집과는 완전 반대 방향의 외딴 지역 산에서 발견. 무려 100km나 떨어진 곳이었던 겁니다.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있어야 할 5명은 마치 지워진 듯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뒤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아 깜짝이야.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요. 산속 곳곳에서 친구들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들의 사인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인이 충격적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뭐였죠? 그들이 사망한 이유는 극심한 영양실조 때문. 뭔 소리야 건장한 청년들이.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당시 그들이 발견된 곳 근처에는 비상용 식량과 장작이 가득한 산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들이 충분히 식량이 있는 산장을 코앞에 두고 왜 영양실조로 아사하게 된 걸까요? 헐.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사건 발생 약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지막 한 명인 게리 마티아스는 끝내 온전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야? 나중에 그의 신체 일부만 발견됐을 뿐이죠. 납치됐나 보다. 그러니까 그 뭔가 사고사인 것 같긴 한데 아사도 그 이상한 게 산장도 산장이지만 차에 기름이 있었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 차 타고 다시 가면 되지. 근데 감금이 된 거지. 납치돼서 감금된 다음에 밥을 안 먹인 거지. 그러면 근데 산에서 발견될 리는 없다. 그럼 집에서 발견돼요. 너무 미스테리하다. 누가 그들을 차에서 내리게 했고 그들은 왜 그 산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은 차가운 유바 카운티의 산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온통 미스터리 투성이 모모 사건. 2001년 미국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서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한 경찰들은 아주 미스테리한 현장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실종 사건인데 현장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일이 뭐 있나요? 실종된 사람은 당시 20세였던 건장한 청년 브랜슨 페리. 그런데 차 수리하다 잠시 케이블을 가지러 창고에 간다고 하곤 그대로 사라졌어요. 집안도 마당도 평소처럼 고요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사건 당일 집안의 절친과 마당에서 다른 남성 2명까지 총 3명이 함께 있었던 상황. 그가 사라진 창고와 마당의 거리로는 불과 몇 미터. 시간으로는 고작 2, 3분 거리. 마치 창고를 열자마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의 문이라도 열린 듯 창고에 들어간 그가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진짜 증발해버린 거네요. 증발이에요. 네. 이거야말로 외계인 납치. 이거는. 그거 아니면 뭐 다른 해법이 없네요.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의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창고에 가지러 갔던 케이블. 사건 당일 창고 어디에도 없었고 케이블을 가지고 나오다가 납치됐나 싶던 그 순간 아 잠시만요. 이거 점프 케이블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없었는데. 사건 발생 약 2주일 뒤 갑자기 창고로 돌아온 케이블. 사라졌던 케이블이 갑자기 다시 혼자만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아 혼자 왜 돌아와? 또 이것만 뭔가 다시 롤백이 됐나? 게다가 경찰이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려고 조여 들어가려던 순간 그가 살던 집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마치 증거 인멸이라도 시도한 건지 집이 통째로 불타면서 결정적인 단서들이 상당수 사라지며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됐죠. 사건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상황. 결국 그 어떠한 궁금증도 풀지 못한 채 이 사건은 긴 미제 사건으로 남으며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한 명도 안 봤을까?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바로 근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대낮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청년. 마당을 나선 그 몇 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